그러면 요즘 2024에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드미어룩.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차분한, 얌전한 약간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패션을 입을 때 막 뭔가 이렇게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얌전하게 입는 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니네들 얼마 전까지 흥분했던, 난리가 났었던 올드머니 뭐가 틀린 거야? 2024년 지금 FW 시즌이죠. 9월 16일인데 지금 바깥에 32도고 정말 더워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여름하고 겨울로만 가는 나라인 것 같고, 봄, 가을은 정말 짧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있는 것 같아. 제일 만들기 좋아하고 제일 입었을 때 멋진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자켓인데, 12달 중에 자켓 입는 게 도대체 몇 달이나 이제 입을 수 있을까? 이러다 확 추워지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패션 유튜버 하시는 분들 나오는 컨텐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2024년 FW에 대한 얘기를 해요. FW 트렌드가 뭐야?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그 트렌드를 알고 옷을 입어야만 나는 뭔가 뒤처지지 않는 사람 같고, 왠지 그 FW 트렌드에 동떨어지게 옷을 입으면 나는 약간 패션에 별로 관심 없거나 뭔가 이렇게 불안함도 있으니 그 FW를 참고하고 싶을 텐데,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트렌드가 과연 실생활에 참고할 만한 것인가? 이게 제일 원천적인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요즘 2024에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드미어룩.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차분한, 얌전한 약간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패션을 입을 때 막 뭔가 이렇게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얌전하게 입는 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니네들 얼마 전까지 흥분했던, 난리가 났었던 올드머니 뭐가 틀린 거야? 더 로우가 항상 보여줬던 콰이어트 럭셔리 뭐가 다른 건데? 그냥 검색을 해봤어. 올드머니와 드미어의 차이점. 그랬더니 올드머니는 럭셔리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드미어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거기에서 좀 얌전하고 좀 차분한 느낌을 준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건데 그걸 못 줘. 똑같은 거야. 내가 볼 때 그냥 올드머니 이꼴 드미어라고 봐야 돼. 이거를 정말 이게 올드머니고 이게 드미어고요, 한 바퀴 돌려갖고 그 사람한테 누가 올드머니야 그럼 이거 고를 수도 있어. 그 사람도 잘 몰라. 그 사람도 말장난인 거지 내가 볼 땐 이제는. 그러면 드미어룩 다음에 뭘까? 엄격한 막 이런 룩들이 나올 것 같은 거야. 막 비콰이어트 룩 막 이런 거. 제가 여기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드미어 룩이 정말 FW의 트렌드라면 이런 그래픽이 있는 티셔츠는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이 뭐냐 하면 갖고 노는 사람이잖아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로 갖고 노는 사람들. 이 위에다가 롤러피아나 캐시미어 코트 같은 거 입고 그냥 머플러 하나 두르면 되게 키치하고서 되게 럭셔리하고서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더 멋있어. 되게 질감이 좋은 코트를 하나만 갖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FW라고 떠드는 그런 계속 룩들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지. 사실 겨울은 아우터 싸움이거든요. 질이 좋은 코트를 하나 구매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좋은 퀄리티의 코트를 구매하려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10만원대를 고민을 하지 마라. 10만원대는 정말 좋은 소재의 코트가 없다. 미안한데. 아니야, 이거 울 100인데 이거 나름대로 캐시미어인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지만 물론 함량 중요하지만 함량이 전부가 아니고, 캐시미어가 들어갔다고 해서도 좋은 게 아니고, 적재적소의 원단과 적재적소의 봉제법, 패턴과 부자재가 다 의도한 대로 만든 하나의 코트가 되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면 질샌더에서 나오는 4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캐시미어 코트가 있는데 그냥 까놓고 SPA에서 나오는 캐시미어 코트 19만 9천원짜리랑 차이가 없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코트를 살려면 기본적으로 30만원, 40만원 후반을 넘어가야 돼. 솔직하게 우리나라 도메스틱에도 질 좋은 코트를 만드는 브랜드들 많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이나 이런 데 오히려 진짜 좋은 소재 써갖고 만드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아닌데 무슨 코트가 7, 80만원씩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오는 코트들 중에 괜찮은 거 추천할 만한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FW 트렌드는 누가 만드는 거냐?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갑자기 뭐 자고 있다가 신의 계시를 받아갖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진 않았을 거야. 그 크리에이터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해외에서 어쨌든 FW 트렌드에 대한 콘텐츠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서 만든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노력한 사람은 FW 컬렉션을 많이 봤을 거야. 6개월 전에 했던 컬렉션들을 보면서 분석해서 올 FW에는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제일 클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전에 컬렉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분석해서 이번 시즌 내가 가장 영감받은 것과 만들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해온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컬렉션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내가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백글러 파리
파리라는 책으로 나와. 몇백만 원씩 해.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드릴게요. WGSN이라는 트렌드 정보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디자인넷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연구기관에서 했던 것도 있고, First View Korea라고 하는 정보 사이트도 있고 해서, 그런데 들어가면 옷을 보면서 24년의 트렌드는 맥시멀 코트예요, 시가렛 팬츠예요, 아이템들을 딱딱 집어주겠지만, 정보 사이트에서는 그런 아이템들을 집어주기보다는 2024년 FW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비 경향과 기후변화,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서, 그 안에서 뭐 컬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브로 막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을 테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지. 제가 15년 전에 디자이너가 됐을 때 저도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정보 사이트를 봤거든요. 지금도 봐요. 보면 똑같은 스타일들이 그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 밀리터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행 트렌드는 아니잖아. 매 시즌 다 밀리터리가 들어가 있어. 매 시즌 컨셉에 다 프레피가 들어가 있어. 다 스트리트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그 시즌에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떤 실루엣과 어떤 컬러를 포인트로 선보일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드뮤어 라는 트렌드가 왔는데 올드머니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더 원천적으로 가면 클래식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컬러에 대해서 채도가 어쨌든 좀 낮아지는 포인트들이 있고, 긴 롱기장, 맥시멀한 코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렛츠고! 그런 식으로 항상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컬렉션을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내가 그 당시에 가장 빠져있는 것, 나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들에 대한 컨셉과 함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컬렉션을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억울했던 건, 저도 똑같이 6개월 전에 컬렉션을 하는데 항상 서울 컬렉션은 2달이 늦어요. 작년에는 6월에 파리에 가서 컬렉션을 했으니 나도 전 시즌에 맞춰서 컬렉션을 했는데, 6개월 후에 퍼렐이 루이비통 주력으로 많이 밀었던 게 이제 웨스턴 무드였고, 터키석을 막 포인트로 쓰기도 했고, 대놓고 웨스턴 풀 착장도 있었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제품 소개할 때 댓글에 이것은 루이비통 컬렉션에 참고하신 거 맞죠? 퍼렐에서 디테일 따신 거 맞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밌네. 재밌었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뭔가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가장 최근 컬렉션에 이제 에디 슬리먼 마지막 컬렉션이라고 하던데, 셀린의 최근 컬렉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에디의 마지막 컬렉션은 프레피 룩을 보여줬죠. 진짜 대놓고 풀 착장을 아예 그냥 빡센 프레피 룩으로 보여줬는데, 실루엣이 에디 슬리먼의 기올부터 만들었던 그 슬림핏 아이덴티티를 보여줌으로써, 프레피 룩이라는 거는 매 시즌마다 트렌드에서 항상 있었지만, 에디 슬리먼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아직까지 구축해온 세계관에 대한 실루엣을 프레피룩에 합쳐놓으니 저렇게 새로운 프레피룩을 볼 수도 있구나,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프레피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일인데, 매 시즌 그것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 지금 와이드만 입잖아. 슬림을 입으면 죽을 것 같은, 왜냐면 병신 취급을 하잖아. 그럼 에디 슬리먼은 한 번도 슬림을 버린 적이 없잖아. 에디 슬리먼은 와이드를 만들면서도 슬림을 같이 넣잖아.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에디 슬리먼은 병인가? 이런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건 패션에 있어서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을 거고, 저도 오늘 24 FW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변화하겠지만 그 안에 핵심 주체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뿌리 안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더 훨씬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은 옷이 아니라 취향과 애티튜드나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 사실 육각형이 맞아야 돼.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취향, 나의 취향을 먼저 키우는 작업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내 몸에 여러 가지가 흡수되면서 그 안에 나만의 것이 생기게 되니 되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패션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문화예술, 라이프 스타일로 보신다면 충분히 더 멋진 패션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